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 러블에서는 방송이 올라갔는데, 유튜브에는 방송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잘렸을까?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서 잘라졌나? 그걸 제가 이제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 편집하는 이제 성섭한테 물어보니까, 그 잘못된 의학 상식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자,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의학 상식이지?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때 약을 투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기간만 연장할 뿐, 영적인 능력을 더 약하게 해가지고 아주 쫄아들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걸 보면서 또 정선 대선생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열할지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비열할지라도 그냥 흔히 보는 거예요. 흔히 보고 흔히 아는 거. 그게 의통이에요. 그냥 의통을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서 넘겨버리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백신 해독엔 탁월한 게 마늘, 양파, 꿀이라고 그러면서 보리 죽은 백신 해독에 별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보리 죽은 몸 전체에 이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주기 때문에 또 피를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보리 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보리 죽하고 같이 양파, 꿀, 레몬 이런 것을 먹으면 다 해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러 사람 치료하다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도 치료하고 안 맞은 사람 치료하다 보니까 몸에 쉐딩이 됐겠죠. 한동안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기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행은 계속 했고,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보리죽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늘, 양파, 꿀은 그거 조금 더 뒤에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게 문득 생각나는 게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죠. 흔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편하게 있으면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일은 신이 들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 중에 무슨 일이 되려면은 죽은 황토 귀신이라도 돌봐야지 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을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신에 묶여가지고 그냥 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현실 쪽에 지극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다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내려오면서 밖에 이제 단풍이 진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참 아름답다. 그런데 사람들을 딱 보면 기운이 다 죽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양쪽이 담경락 쪽인데 담경락이 다 막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게 저번 주에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요새 담낭, 쓸개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번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우리 이제 소사범이 미리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쓸개, 음은 간이고 양은 담이에요. 명절 장기가 고장나도 양쪽부터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담낭이 고장나면 그 다음 뭐가 고장나겠습니까? 간이 탈이 나겠죠. 간, 담이 다 탈나면 오장, 육부가 전부 다 탈이 나게 되죠. 담에 문제가 생기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기를 말라버리기 때문에 지금 백신 맞은 인간들은 다 수기가 말라져 있기 때문에 거의 90 몇 프로가 맞았으니까 전부 다 이제 수기가 맞춰 있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돼요.
세상 보면은 자연이 변하는 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면은 사람인가 트랜스휴먼들이죠. 트랜스휴먼들을 보면 야 이제 끝났다.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30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그렇게 공부했지만은 그런 말 들어서도 아직까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20 몇 년 전부터 우리 뿌리 역사를 찾기 위해서 고구문에 몰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8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전에 1999년에 뭐 개배교나 노스트람폰 다운스 얘기하면서 막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내일 개배교 와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난 내 뿌리를 찾아보겠다. 내 뿌리를 정확하게 찾고 공부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한 20 몇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전에도 이제 현경 얘기하면서 악도 성공하고 선도 성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은 악이 성공할 때예요. 악이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이익만 내 생각을 가지고 관철하려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를 줘도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신이었죠. 코로나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30 몇 년 전에 봤던 그 구절들이 증산 대선생이 하신 말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자, 묵은 하늘이 무슨 하늘입니까? 선천의 하늘입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가을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선천에 있는 그 못된 나쁜 악행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버릴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인종청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청소를 무력으로 하게 되면 총칼로 폭탄으로 하게 되면 다 세상이 뽀개지게 되니까 코로나 뿌려가지고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요새 다시 또 보면 앰뷸런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또 주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세상을 달리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안 낫고 지금 외국 애들은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문을 개방해 놓고 자 이건 뭡니까? 그 우주 변화 원리를 쓴 한동석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가 되면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 변화 원리 정도를 이야기할 정도면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 6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보고 누가 말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왔고 이제는 제가 30 몇 년 동안 쭉 기다려왔지만 지금 느끼기엔 굉장히 급하다. 이것은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우리 내가 수행하던 과정을 보니까 수행을 암만 열심히 해도 조상주 잘못 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 기운이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잡으면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재 진액이 담긴 그 주문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혈통주를 바로 잡지 못하고 당근에 빠져 있으니까 기운을 못 써요. 지금 기운을 활용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운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인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체는 도기가 응축된 땅이기 때문에 모두 다 무당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도 무슨 음악 속에 나오고 해도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신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신명이 나쁜 쪽으로 가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방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518년 동안 역같은 전주 이씨 왕들이 개판을 쳐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 쪽보가 차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서양에서 어떤 사람들이 때를 조선인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이렇게 뭐 그런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는 아마 우리 성사범이 또 편집할 때 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한반도에서 우리 신농시 형제들과 같이 결혼해서 세상의 근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오면서 나쁜 면만 보여준 것이 바로 이조시대예요. 자, 이조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면 우리 참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참모습을 하면 자꾸 긍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돼요. 긍정적인 면을 불러일으킨 사람 누구니까 이세방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원한에 묻혀 살아온 좌빨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나 30몇 년 동안 이것을 탄탄하게 그렇게 해왔고 그게 양의 36입니다. 자, 음의 36은 귀신들이 해원하는,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 원통에 죽은 귀신들이 해원하는 해원이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탄원 스님이 음의 36년이 지나고 양의 36년이 오면은 뭐 통일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의 36년을 일제시대로 보고 이제 81년도에까지 양이 36년으로 보고 72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81년에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는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일제시대는 우리가 주장한 어떤 낯설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조의 518년 나쁜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을 불러들인 거죠. 일본을 불러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빠졌죠. 이조의 어떤 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누구에서 발현되고 있습니까? 저 좌빨들에 의해서 발현되죠. 좌빨들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조상 내리기만 이조 때 전부 노비나 천민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그 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이 이제 자손 때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빨들은 중국 빨면서 우리나라 사람 짓밟고 에헴하고 싶은 거예요. 뭐 걔네는 말이 안 통하죠. 걔네는 어거지예요. 자, 그런 시간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실과 전반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못 말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와도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죽는다 사는다 아니고 여기 와서 만약 내가 살 사람이 되느냐, 살려주는 사람이 되느냐, 저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올해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제가 주관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피동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12,000 도통전 나온다 옛 선인들이 쭉 얘기해 봤습니다. 그 도인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바르게 공부한 사람, 바른 눈으로 정견, 정각, 바르게 열려가지고 바른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몸이 되어진 사람, 몸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그 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려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아픔 과정을 치료하는, 자기 몸이 나아지는 몸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게 되죠. 저도 그렇게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그 치료받는 과정에 또 제가 수행하면서 또 제가 자가 치료하면서 그 과정을 읽으면서 몸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약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린 거죠. 제가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그냥 푸는 법을 다 알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우리 문화는 풀이 문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자, 무군하에서 새하늘로 바뀌는, 바로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선천을 정리하는 정리 대상이 되고, 조금만 잘하면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옛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가 못 찾았으면 찾은 사람,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모든 종교단체가 자기네가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많이 속아봤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기운이 안 들어오는데 수행을 해본 사람은 말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알아들어요. 알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름 극기가 시작된 그때부터의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분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염제 신농씨, 그분을 올바르게 찾고 그분이 어떤 내력이라든지 역사 과정을 읽고 그분이 한 대로 그렇게 외인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바로 12,000 도통 문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냥 따라 살려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전국 각지에 그 수행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몰라요. 이걸 알려줘도 부정을 해요. 당군에 한번 빠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히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도사라고 한다는 그 사람들이 술 엉터리라는 얘기죠. 어차피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기운을 보고 기운을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고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하늘이 아무리 죽을 기운을 던져주어도, 죽을 기운을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기에 그 살 길을 찾아야 한다. 한 구멍을 열어놔요. 수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자기의 구멍으로 와라 해가지고 하는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장님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 사람이 장님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이 뒤에 생활용품이 몸은 핍절하여 아주 끊어져가 결핍된다는 얘기죠. 살아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 고치지 않을 수 없는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뒤집어지기 전에 이미 생활용품이 다 핍절합니까? 아니죠. 핍절하려고 할 때 그때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깁스지 2030년까지 이것을 다 한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놨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기 전에 일이 터진다는 얘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묵은 하늘, 왜 사람 죽이는 공사가 무슨 묵은 하늘이 선천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후천이 되면, 후천이 뭡니까? 선천은 우주의 봄, 여름이고 후천은 이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도 흔히 보지만은 봄과 여름에는 수기가 위로 올라와서 뿌리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펴지죠. 그냥 본질에서 잠깐 멀어지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야, 지금 보세요. 이제 잎이 물들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기가 뿌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에서도 사람 농사진 거죠. 이제 사람을 추수할 때죠. 이제 되어진 사람, 그리고 좀 괜찮다는 사람들을 이제 시로 나뉘어가지고 다 뿌리게 되겠죠. 다들 한 번씩은 먹어봤을 이런 꿀 사과. 이거 사실 불량 사과임. 사실 이 현상은 과수원 농부에게는 참 빡치는 현상인데, 이 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밀증상, 밀병이라 불리는 일종의 물음병이. 그렇다고 먹는데 문제가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님. 먹을 땐 아무 지장 없음. 그저 쉽게 갈변되고 무르기 쉬워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는 거라 농부에게나 골치인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음. 골고루 퍼져야 할 단부분이 뭉쳐 있어서 꿀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사과는 당도가 일정하게 퍼져 있어야 상품성을 높게 쳐주거든. 결론적으로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말곤 불량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임. 이게 숙설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기운이죠. 자, 숙설 기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물이 새로운 삶을 기지개는 켜는 봄. 자, 만물이 새롭게 삶의 기지개를 피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나른해요. 깨어나지 못해서 깨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몽롱합니다. 그런데 가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쾌해요. 자, 봄과는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봄과 상대적인 계절인 가을은 수기가 뿌리로 규정하기에 봄, 여름에 무성히 뻗어나갔던 가지와 잎들이 말라떨어져 마치 메마른 기운이 대지를 덮어 대부분이 식생이 말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겨울이 되면은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 뿌리는 열심히 살아있습니다. 물이 촉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먹는 약초는 겨울에, 봄, 여름에 키우면 별로 약효가 없고 늦가을이나 겨울에 캐야지 약효가 있다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꾀치기예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한자어 표현으로 숙살이란 말을 쓰는데 이는 행위 엄격함을 발휘하는 숙. 자, 숙자는 엄격하다, 가지런하다, 죽이다. 죽이 숙자도 됩니다.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와 생명을 짓누르는 살이 합성이다. 이게 숙살 기운이에요. 이런 기운이 왔을 때 나는 안 죽겠다. 안 죽겠다면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육신을 어느 정도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봄을 준비해야 되죠. 자, 그렇게 지금 숙살 기운이 내려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중국은 이때까지 삶 자체가 어땠습니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거만함 때문에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능력을 안 내면서 되고는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시간이 그러는 거에 본질 자꾸 멀어지니까 거짓이 오히려 팽배하게 되고 거짓말을 자라나는 게 특세를 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실로 규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이유입니까? 자, 예전에 뭐 중국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을 쓸어버리고 또 가뭄이 와가지고 물론 땅이 커가지고 뭐 이쪽 저쪽에 다 그러겠지만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거 다 말라 죽였죠.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비도 안 오고 가뭄도 안 왔어요. 근데 다리 강력한 힘 때문에 중국이 그냥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갔죠. 자, 그걸 잠깐 같이 한번 보고 다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국의 일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해안가에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칩니다. 바닷가의 정박한 배는 침몰 위기에 처했고 간신히 빠져나온 선원은 기둥을 잡고 버팁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바닷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해안가 공사장 인부는 포크레인 위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집이 온통 물바다가 되자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안가 목장에서 기르던 사슴떼는 빠져나오려 물 위에 목만 내민 채 헤엄칩니다. 다 부서진 연안 양식장에선 자, 이 내용을 보면서요. 지금 중국 해안가는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양자강, 중국의 이제 동해안 지역이죠. 그렇죠? 그쪽은 양자강보다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장강에 상엽된 그것을 높이 좀 쌓아가지고 밑에 이제 물이 안 오게끔 이렇게 하죠. 거기가 터지면 한 5억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이게 너무 흐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 개발을 한 모든 장소가 중국 동해안 쪽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 중국 경제는 완전 개판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선생님이 88년도 무등일보에 고조선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지구의 그 중국 땅의 변화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산해경을 보게 되면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고기고 또 머리는 그 고기인데 밑에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심해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해가 뒤덮인 거죠. 그래서 그쪽은 완전 땅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융기가 된 거죠. 또 이제 어떤 지금 변화가 있을 때 거기가 이제 서해안에 선역으로 융기돼가지고 이제 중국의 산둥반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선 이제 뭡니까?
청소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물로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조금 계속 보십시오. 망연자실한 어민이 몇 마리라도 건져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장쑤성과 산둥성, 랴오닝성 등 중국 동북부 연안 도시에 자, 요걸 보세요. 허북성, 하북성. 이거 우리말로 쓰는 윤영성, 산동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본업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중국 땅은 중국말로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되어진다고 언제부터 해가지고 예전에는 장수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한복도 우리 거, 뭐 김밥도 우리 거, 뭐 김치도 자기 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발끝 할 것도 안 되죠. 우리는 어차피 중국에서 이리로 넘어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 땅에 있는 문화도 우리가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중국은 자기네들이 아버지의 나라로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어머니의 나라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우쭐하고 싶었고 왜? 지금 땅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근본 정신을 갖고 근본 뿌리 의식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국에 근본 신구가 500만 나오고 절판됐습니다. 그거 다 하다 보면 바로 신농시족의 역사가 되니까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니까 중국놈들이 굳이 그것을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와서 선생님이 서울의 안국동에 가서 이제 근본신고 그 제가 접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근본신고를 보고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죠. 같이 뭐 편집위원이라든지 강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치 안 하죠. 왜? 걔네들은 그거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 공부는 바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참된 일꾼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절대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요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전 이제 참다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서니까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뭐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쭉 오시는 이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물론 그 분들은 맨 처음에 이런 것을 공부하겠다고 온 분들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내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몸 다루는 방법, 어떻게 기운 쓰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새로운 사람은 이제 다시 안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저를 보고 싶고 강의를 좀 듣고 싶고 하는 사람은 청사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랬잖아요. 난 안 왔으면 좋겠다. 왜? 힘드니까. 지금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 어떻게 열립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까지 열심히 천지의 주문을 하고 계속 수행해왔는데 우리 역사를 당구만 파는 데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어떤 회의감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와도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따 수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 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잘 보고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북성, 산동성, 장수성, 윤영성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한자로 쓰면은 더욱더 읽기가 좋을 텐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쓰니까 참 문제가 많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바닷물 수위가 경계 수준인 7m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장쑤성 샹샨에선 바닷가로 여행 갔던 중학생 4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2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닷물이 마을을 집어삼킨 랴오닝성 판진에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피해가 커진 건 조수 간만에 차가 큰 대조기에 슈퍼문이 겹쳐섭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달의 강한 인력이 바닷물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강풍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而如果这个天气因素所造成的这个涨水，那么赶上这个潮汐就高潮的时候，那这个时候这个水位就会变成异常的高。 요새 이제 요 밑에 이제 주소 적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시간 좀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무당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무당인데 중국의 여자가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 뭐 동생인가가 무당인데 그 무당이 한 얘기인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하늘에서 중국에 내리는 경고야. 이미 예견되어 있던 천벌을 받는 중국의 현상은 하늘이 분노해서 중국의 천재지변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한번 예시해 주는 거예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곧 닥칠 어떤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날씨 상황, 기후 상황도 그러는데 이제 좀 어떤 상황이 보느냐. 중국의 경제도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세요. 여기는 안 읽고 산업이익이 2024년 8월 17.8% 감소에 이어서 2024년 9월 27.1% 감소했다고 중국이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자, 중국 통계가 정확하지 않죠. 만약 이 정도였으면 중국이 어떤 배 정도 엄청나게 경제가 폭망을 했겠죠. 그렇죠? 또 다음 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서해안 지역에 중국 경제 특구 있는 데를 전부 다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자,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몸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여기 오는 수밖에 없어요. 오는 수밖에 없는데 내 방송을 많이 듣던지 많이 들어도 여기서 기운을 받으면서 좋아지는 것만큼 좋아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술을 쓰든지 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약을 먹어서 몸을 만들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몸이 스스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요새 음식이 전부 다 mRNA 백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이 과연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나 격압 누룩에 말입자는 불급이라 끝에 들어온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죠. 자, 제가 늘상 말했습니다. 이게 백신을 맞으면은 수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신부전증 사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런 내용도 나중에 찾아서 이 내용은 주소만 적을 테니까 주소를 보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경고를 예전부터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카페 회원인데 오래 전부터 굉장히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내준 건데, 일본 사람 후나세 슌스케 진 백신의 덫이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AI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절판된 후나세 슌스케가 2014년 저서인 백신에서 탐구 서문입니다. 세계 정부는 세계의 불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세계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획작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인구 삭감입니다. 5억까지, 2030년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독을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려요. 또 하나, 일본 제약회사 직원들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백신 만들었지만 백신을 팔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일본 사람, 물론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좀 틀리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는 예의도 지키고 하는 것이,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좋다 할 수 없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의 그 민족의 장치를 취해야 돼요. 장치를 취하려면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2014년에 백신의 위험을 경고한 후나세 슌스케저. 백신의 덫. 후나세 슌스케저 백신의 덫 한국어판 서문. 백신의 정체는 인구 삭감을 위한 생물병기. 지금은 절판된 후나세 슌스케 2014년 저서. 백신의 덫. 후나세 슌스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운동가이자 환경의학 평론가인 후나세 슌스케 선생은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인 2014년에 일찍이 백신의 위험을 경고한 책 백신의 덫을 발표했다. 저자의 책 서문에는 오늘날의 독백신 비극을 그대로 예견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책이 품절이기에 구해보기 어려울 듯 싶어 서문만 그대로 올려본다. 독백신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 서문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백신의 덫.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졸저 백신의 덫을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한량없군요.
이 책은 독자들 사이에 널리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놀라움에 압도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백신의 정체는 인구 삭감을 위한 생물병기.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무의식 중에 반발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쓰여있는 내용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정보는 여러분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모두 이런 상식에 따라 생활하고 있죠. 상식이란 컴퓨터에 빗대어 말하면 소프트 같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입력한 소프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프트를 작성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매스컴과 교육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의 동물입니다. 정보만 조작하면 인간도 자유로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스컴과 교육을 완전히 지배하면 지구상의 인류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텔레비전, 신문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정보원의 대부분은 전 세계의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그중 90% 이상은 로스차일드, 록펠러라는 양대 재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정보는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세력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인구 삭감입니다. 이는 결코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문서에도 확실하게 쓰여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유엔의 어젠다 21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21세기 행동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인류의 최대 위기를 인구 문제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의 최적 인구는 10억 명이라고 공식적인 보고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억 인구 가운데 60억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0억 명을 삭감하는 것이 유엔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백신의 형태를 띤 생물병기 개발이라는 유엔 비밀문서의 존재를 알고 깜짝 놀랐겠지요. 생물병기란 실로 인구 삭감을 위한 살육병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나갈수록 백신의 감염증 예방의 효능은 전혀 없는 대신 접종의 목적이 딴 곳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인구 삭감을 위한 생물병기는 3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영세 갓난아기에게 접종하여 바이러스의 씨를 심어둔다. 두 번째, 사춘기 때 다른 예방접종을 위장하여 준비 상태에 들어간다. 세 번째, 방아쇠를 당겨 면역폭주로 살해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면역폭주가 사이토카인 폭풍 면역풍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본인의 면역계가 파괴당하여 급사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때 유엔은 세계적인 감염증의 거짓 대유행을 부추기고 각국 정부에 백신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발동하여 사람들은 괴롭게 죽어갈 것입니다. 이리하여 인구 삭감을 진행한다는 극비 계획입니다. 이만큼만 읽어도 여러분은 믿기 어렵다는 생각에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재벌만 해도 세계의 부를 70%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각국 정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주권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들이 사육하는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믿을 수 없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자세하게 사실을 적어놓았으니까요. 여기에서 미처 이 책이 경고하는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려드리지요. 마이크로칩에 의한 인류 가축화 계획입니다. 바로 RFID 임플란트 계획입니다. RFID란 전파로 관리하는 ID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전파로 송수신이 가능한 극소칩을 체내에 집어넣어 국민을 관리하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5월 국민보험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충격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납세를 피하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칩에 삽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RFID 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오른손에 주입하는데 국민 코드번호를 비롯하여 GPS 기능, 방대한 개인 정보가 등록되지요. 결국 미국의 모든 국민에 대한 가축 관리를 뜻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맹렬한 반발이 일어났고 26개 주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여 2012년 합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한편 킬러칩도 개발 중입니다. 개 중에는 강력한 맹독인 청산가리를 집어넣어 원격 조작으로 언제든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반기를 드는 인간은 자유자재로 처형 도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칩을 보통의 RFID 칩으로 위장해 주사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반대하는 무리는 언제든 말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온 국민이 가축처럼 칩을 집어넣은 미래 사회를 바라고 있는지요? 단언컨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기, 자식과 손자에게 생물병기를 주입하는 것은 결단코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나아가 이 책을 될수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복사라도 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친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만큼만 읽어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 비현실적인 얘기야.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리가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이 책의 3장 731부대 인체실험과 백신의 그늘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피가 얼어붙을 것입니다. 인간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이런 짓까지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와 후손의 미래를 악마에게 팔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 행동으로 나아갑시다. 이 책이 한국에서도 어둠의 세력에 대해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후나세 슌스케. 일본 제약회사 직원 우리는 백신 팔고 싶지 않아. 일본에서 레플리콘 백신 제조하는 메이지 세이카 파마라는 제약회사의 직원이 자기네 회사 백신 절대 맞지 말라고 책까지 출간함. 책 제목이 우리는 백신 팔고 싶지 않아. 현재 일본 아마존 판매 랭킹 종합 1위 달성. 벌써 5세에 누적 12만 부 돌파했다고 함. 인쇄 속도가 책 판매량을 못 따라간다고 함. 국회의원, 아베 교수, 박사, 의사, 약사, 제약회사 직원, 식당 주인, 교수들도 대학 잘릴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서 백신 맞지 말라고 용감하게 연설하고 아베는 뭐 딥스한테 개기다가 죽고 의사들은 우리 병원은 백신 그딴 거 취급 안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병원, 식당, 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타투샵, 백신 접종자 출입 금지시키고 크크. 조선직들은 자기 직장 잘릴까봐 매출 떨어질까봐 저런 짓 절대 못하죠. 양심보다 돈이 우선인 마귀들이니깐. 아마존 종합 1위 2024년 9월 18일 23일 1위 감염증 내 과학 1위 임상의학 일반 1위 문학평론 2024년 9월 18일 3세 중판 6만 부 10월 8일 4세 중판 2만 부 10월 9일 5세 중판 2.6만 부 10월 11일 할 수 있다. 누계 12만 부 돌파. 일본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상품으로 판매해온 제약회사. 그 회사에서 젊은 호프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카게야마 아키라 씨가 26세에 갑작스런 죽음을 이루었다. 원인은 두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완전히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사망했는가? 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동료 사원들은 mRNA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널리 리서치를 시작한다. 조사할 정도로 알게 된 것은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후생성의 시책이 그동안 의료업계의 윤리와 상식을 덜컹거리는 이상성으로 가득한 사실이었다. 이 상식 벗어남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죽은 그나 유족의 무념에 생각을 했고 유지 수명의 팀으로 향후 새로운 백신 약해를 전파하지 않게라고 본서에 집필 게시를 결의했다. 저자명은 팀 K. 죽은 카게야마 아키라 씨의 무념을 낭비하는 현기증이라는 생각에 의한 명명이었다. 본서에서는 어디까지나 후생성을 비롯한 공적기관이나 회사의 보도자료 등에서 발표된 오픈소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 오는 위기의 중심으로서 세계에 앞서 일본만이 승인한 신 mRNA 백신 이꼬르 레플리콘 백신의 본질적 위험성을 호소하고 더욱이 안전으로 여겨져 온 인플루엔자 백신이 가까운 장래 위험한 변모를 이루는 것에도 경종을 울린다. 일로서는 안전성에 많은 의의를 남기는 레플리콘 백신을 병원이나 의원에 팔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의 양심과의 갈등은 강해질 뿐 이 상품만은 팔고 싶지 않다. 가족이나 아이, 친구, 지인에게도 치고 싶지 않다.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동료의 죽음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혼자라도 많은 독자에게 진실의 정보를 알리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사로 올바른 미래를 잡아주었으면 한다. 일본인을 실험 동물로 취급하는 것 같은 광기 정책의 동반자인 것에 절망을 안으면서도 국민 자신이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유일한 전제일 것이라고 신념에서 쓰여진 의료업계 내부의 뜨거운 양심이 형태가 된 일권. 목차. 1장 백신의 미래를 믿지 말아라. 2장 제약회사의 직원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날. 3장 mRNA 백신은 신인가 악마인가. 4장 안전한 백신, 위험한 백신. 5장 레플리콘 백신을 팔고 싶지 않은 이유. 6장 회사의 역사와 자부심을 미래에 연결할 수 있을까. 7장 왜 회사는 레플리콘을 전력 추진시키는 것인가. 종장 레플리콘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자, 아무 정보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죽을 때는 죽고,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죽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이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영적인 훈련에 영적인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해. 그래서 본체 찾아가서 다시 그것이 영생이에요. 누구를 믿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자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현무경 자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기초 동량이라고 써있죠.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주 변호사 진술, 축미 이렇게 토끼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죠. 기초 종양 정사부, 음양이 기초가 되고 정사를 펴는 기초기둥이 된다. 모든 것이 음양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음양이 불규칙해 가서, 그러니까 불균형이 해가지고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냥 균형만 잡아주면 아무리 장부가 약해도 몸이 아프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약이란 것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죠. 그냥 아픈 부분만 거기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럼 특히 간이 나빠져요. 간이 나빠지면 그 이어서 담이 나빠지죠. 간, 담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못 해요. 아픈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무개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프면 자기가 스스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뭘로? 몸을 움직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털어주는 게 좋아요. 뭐 털는 방법도 자 모카토금수 이렇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나무에다 등치기 해도 돼요. 등치기 하면은 간이 특히 췌장이 좋아집니다. 당뇨 고생하는 사람들 이거 하면 당뇨 수치도 많이 떨어지면 정상으로 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비열하지라고 의통을 알아두라 이런 말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자 이렇게 하면서 몸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 치료하는 거는 그냥 우습게 알아버려요. 왜냐? 인간은 바로 소우주니까. 근치 저신하고 원치 저물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학에. 가까운 데서 내 몸에서 찾고 멀리서 우주 변화에서 찾아라. 내가 언제 원래 근치 저신하고 원치 저물이다 이런 말은 찾으려고 그랬죠. 그냥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보세요. 일단 찾아서. 지축은 지지증, 충미로 표현한다. 자, 부위 위쪽에 지축을 상징하는 표대가 비스듬히 꽂혀져 있고, 제가 지금 비스듬하게 꽂혀져 있어요. 이게 아마 2.5도쯤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가운데와 아래쪽에 지축을 축으로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만물을 길러내는 지구의 정사, 정사죠. 이를 바르게 본다는 얘기죠. 자, 정사부, 7정사, 1월, 화수, 목, 금, 토에 의해 운행되고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내가 했을 때는 목화, 토, 금수 이겠습니다. 목화는 분열 발달하는 기운이고 금수는 수렴하는 기운이고 토는 중심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음양오행이죠. 그렇죠? 부위 다에서 오는 오운을 상징하고 오운이 뭡니까? 자, 오운 동양사상의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원소인 오행, 이 운행 토, 목, 금, 화, 수의 차례를 따르는 상승설과 목화, 토, 금, 수의 차례를 따르는 상승설이 있다. 자, 아까 그랬죠. 목화가 분열 발달, 토는 중심, 금수는 수렴하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래 6.6기를 상징하는데 6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6가지 기운. 그는 바람인 풍, 비인 우, 어둠인 회, 밝음인 명, 볕인 양을 말하고 사람의 몸에 흐르는 6가지 기운. 자, 종, 호, 악, 싫어하는 거, 희, 기뻐하는 거, 노, 노하는 거, 애, 사랑하는 거, 락, 즐기는 것. 자, 호와 희, 노, 에, 락 이걸 말한다. 저 모양이 소위 머리에 코트리를 꿰는 모습을 형상하는. 자, 요 내용에는 5, 6개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또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우리 그 동양학을 공부하고 또 이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고대 역사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주 변화 원리, 주역에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얘기는 그냥 공부하고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 역사의 그 되어지는 과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숨겨진 고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고문사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인 고구문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그렇게 수많은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문을 만나서 내 몸이 영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위 명칭 축부이다. 정사란 예전의 벼슬아치 인명과 해매에 관한 일을 맡아보면서 말하는데 음양이 기초가 돼도 후비소, 후비소는 이게 한자가 왔었네. 저 먼 곳에 숨겨진 곳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두목 이를 집행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때에 태조가 출세해서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을 점구해요. 점구라는 건 뭡니까? 너 이해 하면서 시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수요를 조사하는 이런 뜻합니다. 또 제자리에 앉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축부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인무도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했지만 이제는 내 사람을 어느 정도 살 것인가, 이거 내가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리더 승용이 외계인하고 만나서 하던 그 대화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425만, 저기 일본은 20만, 거기까지만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국은 한 10만 뭐 이 정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지만은 동생을 합친 수보다 우리나라의 사는 인구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고 1000만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5억? 5억 너무 많죠. 1000만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10천이 되니까 많은 조상 신명들이 이 땅에 와서 같이 살게 되겠죠. 그때 어떤 사람 수가 몇 명이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이건 천지개벽경, 이중경 씨라는 분이 증산 대선생의 말을 이제 적은 건데 천지개벽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에게 명령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서북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피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겨우 별 하나가 보이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남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펴보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동쪽 하늘은 엷은 구름이 사이사이로 열려서 간간히 별이 나타나 있고 남쪽 하늘은 활짝 깨어 별무리가 밝게 빛나리라. 이로써 복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난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여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이 양백이 뭐 소백산, 태백산 뭐 그 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남조선, 남은 조선 사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말하고 요거 자체는 증산대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가 예전에 쭉 찾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거 비슷한 얘기인데 자, 종도 수인을 여러 사람을 소집하사 전주에서 공사를 보시며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병겁 세상에 처하여 세계의 인류가 얼마나 살게 될지 그 수를 보리라 하시며 마당 한가운데 나오시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세상에서 이르기를 천상의 성수의 수가 인명의 수가 같다 이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별이 떨어지면 어떤 인물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의 명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늘 여러 천상 성수의 후천에 생수 살아날 수 있는 수를 붙여 그 수를 보리다 하시더니 금세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를 바라보시고 조선의 수를 보자 하시며 왼물을 구르시니 남천으로부터 남쪽 하늘로부터 흑운이 돌돌 말리며 별이 나타나매 바라보시고 조선의 수가 얼마로다 알아노라 하시니 금시에 또 다시 흑운이 하늘을 덮고를 하늘을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동양의 일본과 중국의 수를 보자 하시며 왼발을 구르시니 또 다시 전과 같이 흑운이 말리며 별이 나타나니 바라보시고 동양의 수는 얼마로다 알아노라 하시니 흑운이 또 다시 하늘을 덮고를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서양의 수를 보자 하시며 왼발을 구르시니 또 다시 흑운이 돌돌 말리며 별이 나타나니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서양의 수는 얼마로다 알아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조선의 수가 동서양의 수보다 낫다 하시었다 하니라. 자, 이런 말 보고 제가 얘기하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을 워낙 많이 봐놓으니까 어떤 책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유구선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증산대선생.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종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불교에 공부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중 가면서 이제 사서당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이게 아닌데 이제 유학 가려고 하기 전에 그래도 안 갔지만은 그때 이제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기본 역사 찾을 수 있는데 굳이 갈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직장을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삶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계속 공부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할 때 이제 도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몰두해서 공부했죠. 특히 이제 저한테 현대의 성자라고 이제 이끄는 라젠 씨의 책은 거의 다 사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도가 사상 이과에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도마복음에 대해서 쓰고 또 기독교에서 쓰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박수를 칠만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증산 사상을 접하기 전에 먼저 라젠 씨에 대한 굉장히 도가 사상에
접하게 되고 거기서도 마음이 편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증상을 싫어하는 단체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고대 문자를 접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산 사상을 공부하고 나서 또다시 유부선 기독교를 보니까 이게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자체가 뭐냐 4분의 1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름, 불교는 가을, 도교는 겨울, 유교는 봄 이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는 부분을 보고 여기까지 접근했구나. 그러나 4분의 3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 시대의 덕목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부선 기독교가 그러나 지금 보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왜? 시간이 바뀌어졌으니까. 시간에 맞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에 머물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증산 대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오시던 분이 뭔가가 있는 것이 말하면서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대사 공부하시던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증산 사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왜 바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증산 대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어떤 것에 근거를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현무경에서 얘기해서 오은육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기본적인 어떤 맥만, 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은육기 원리와 태동, 하늘은 낮고 땅을 이룬다. 천생지성이다. 라는 것이 오은육기의 기본 원리다. 우리가 소학을 보게 되면 이것도 같이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부생모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비부자의 날생자, 어미모자, 기를육자. 아버지가 낳고 엄마가 기른다. 아버지가 왜 낳아?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오은육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학의 맨 처음 구문이 그게 나옵니다. 자, 오행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만물이 변화운동하는 근본 원리다. 그러나 오행만으로는 세상만사 변화의 실상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다. 자, 이 오행은 목화, 토, 금수. 자, 전에도 얘기했죠. 목화, 분열 발달하는 기운, 토는 중심기운, 금수는 수렴하는 기운입니다. 실제로 우주의 변화는 상생과 상극이 함께 작용하고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변화의 실상을 그냥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상대성, 그 아인슈타인 얘기죠. 상대성, 상응성, 서로 응하는 거, 상보성, 서로 도와주는 세 가지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그것도 같이 이제 써가지고 이야기해 줄 건데 굳이 쓸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상응성, 서로 응하는 거예요. 상보성,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상대성,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생과 상극이 함께 작용하여 만들어 가는 것 때문입니다. 상생과 상극이 대표적인 합작품이 하늘이 오은과 땅이 육기이다. 오은육기. 자, 하늘의 오은과 땅의 육기에서 우리 자체에도 오정육부가 있죠. 그렇죠? 자, 오은이 우는, 운동한다는 뜻으로 운이라는 게 뭐죠? 이게 발걸음 뒤 축변이에요. 차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발걸음 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운이 있으면 살 길로 가는 거고 죽을 운만 있으면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기운이 있어서 살 기운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살 기운이 있는데 죽는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살 기운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 백신 맞을래? 백신 맞고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와가지고 나 살래. 사는 방법 찾다 보니까 제가 하는 방송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또 사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글자 속에 다 나타나요. 글자 속에 다 나타나는데 요새 중국 놈들이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 짱깨들은 간자체를 쓰죠. 간자체는 기운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를 써야 돼요. 정체를 써가지고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는 정체를 쓰는데 또 중국의 사바사원들 간자도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뜻으로 생명력을 가진 만물이 자율적으로 율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육기 기에는 기운이 팔방에서 집중되는 미에, 팔방이죠. 그렇죠? 이 뜻이 있다. 동서에 미자가, 쌀미자가 동서남북, 원의 운세,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유사히 우리 신체의 오정육부 생리활동도 오행의 길을 따르는데 자연의 법칙은 사계절이 변해 대응한다고 보았다. 자, 우리처럼 사계 뚜렷한 나라는 없죠. 왜 뚜렷합니까? 바로 지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화 또 상화, 신포, 이것도 이제 화기운인데 신포와 삼초가 상화예요. 자, 신포는 뭡니까? 심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장문 없죠.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삼초는 뭡니까? 목에서 가슴까지 상초, 가슴에서 이제 배꼽까지 중초, 하단까지 하초. 오정육부 삼초는 이 몸통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신포와 삼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죠. 그렇게 안 봐도 딱 오면서 사람을 보면은 느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볼이 다 막혀 있어요. 사람들이. 또 백신을 맞아서 그러겠죠. 수균이 안 올라오면 다 그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오정육부가 다 망쳐졌구나. 그래서 이 병원 가서 약 먹고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H 발음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픈 사람은 태우치 하기 싫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판소리 하는 데 가서 판소리 하면 돼요. 판소리는 타금이 많기 때문에 H 발음이거든요. 그 발음하면 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아니, 그걸 다 아시면 됩니다. 토금수의 육기와 대응하고 육기는 음양이 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 온갖 육기화를 통해 어떻게 만물을 생성하 변화시키는지. 사계는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이 순서 순환하고 있다. 식물은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씨 순서로 생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상적으로 드러난 자연의 변화는 상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이면에는 상극이 펼쳐지고 있다. 푸른 숲은 상생으로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동물들이 서로 천적이 되어 상극이 양육 강식을 펼치고 있다. 즉 우주 변화는 상극과 상생이 함께 그려내는 공동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몸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서 악이라는 것은 자기 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타심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선의 반대말은 불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악이라는 것을 개념은 이기주의니까 선은 이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동전 양면이니까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한 가지만으로 보면 절대 안 되죠. 오행을 자연 자체의 기본 법칙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행이 사치 연산이라고 한다면 상생과 상극이 만드는 변화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주 변화 원리 책자에서 이건 한동성 씨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거 보세요. 다 한자로 돼 있어요. 한글로 쓴 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우주 변화 원리를 보면서 이게 다 한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제가 글자 쓸 때도 한자를 씁니다. 한글만 쓰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뭘 읽으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기운을 보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변화의 원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동석 씨의 책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보고 과연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요새 사람들이 한자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행이라고 하면 자연 자체의 기본 법칙을 말하는 것이요, 오온이라고 하면 오행이 실현되는 자연 현상의 변화 자체의 법칙과 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을 보고 상은 즉 뭘로 나타냅니까? 수로 나타내요. 그것이 뭡니까? 상수학이에요.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이치가 변하는 것은 알죠. 자, 주역이라는 것도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0과 1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생과 상극과 고차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행의 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알아야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의 양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는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 보듯이 수많은 별들로 구성된 28수와 태양계의 각 행성에서 방사된 기운이 지구로 집중되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28수 찾아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8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하늘이 적도를 따라 그 부근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부른 이름입니다. 그것이 28수예요. 그 구역에서 여러 개의 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수로 정했다. 이게 숙자죠. 숙자가 그냥 머물다라는 얘기예요. 잠잘 수, 여인 수가 때 이 수를 쓰죠. 근데 수로 읽습니다. 수는 머무른다는 뜻인데 집이라는 뜻이 사를 붙여 28사라고도 한다. 각 수의 대표적인 별을 거성이라 하며 인접한 두 거성 사이의 거리를 수도라 하는데 그 수도는 각 수마다 서로 다르다. 이것은 인적인 등분이 아니라 적도 근처의 별자리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 안에 속한 다른 별들이나 다른 수의 거성까지 거리는 입수도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회남자. 회남자는 선생님이 책을 받았는데 이제 회남자는 우리나라 번역서가 별로 안 좋아요. 번역서 옛날 찾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책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그 회남자는 정자, 간자 다 썼기 때문에 정자, 간자를 모르면 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천문에 보면 각 거성 사이에 적도입 수도를 각 12도, 한 구도라는 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때 적도입 수도의 총합은 추천도와 같은 365.25가 된다. 하늘의 별들은 이와 같이 28수를 기준으로 직경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28수법이 일종의 적도 좌표계가 된다. 그래서 이 28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정립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고조선 역사를 보다 보면 고조선 4대 천자인 제곡을 제각이라고 합니다. 제각이라고 하는데 왜 각자가 들어갔나? 그러니까 28수에 제일 앞에 있는 각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곡 때 60갑자 다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통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먼저 받은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상고사의 실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낙병일 선생님이 쓴 중국 상고사의 실로 보면 천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천문을 통해 가지고 그때가 어떤 시대인가 추정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현대 어떤 천문학하고 거의 일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에 어떤 연도를 계산한 것도 그 낙 선생님이 한 것도 그때 60갑자를 통해 가지고 자 제곡 때부터는 60갑자로 실제적인 어떤 연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추정해 가지고 신농시까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구체화됐는가 이것은 한참 밑에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보단 거의 한 2000년 차이가 나니까 2000년 전에 그때는 거의 다 도인 수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극게 시할 때 그런 분들이 현 인류 문명을 포태시켰고 이제 이 마블에는 이 시점에 대도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으니까 끝과 극은 통하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2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24절기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 12개월이 24절기 뭡니까? 태양력이에요. 이거는. 가장 유력한 설은 달이 하늘을 운행하는 길은 백도를 따라 일주하는데 약 27.3일이 걸린다는 것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달이 하늘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데 약 28일 걸리며 이때 달이 머무는 곳이 수가 된다. 28수는 편의상 7개씩 묶어 동서남북이 4방향에 분석시켰다. 먼저 동서남북이 되죠. 그렇죠? 동방칠사는 28수 중 자, 춘분날 초저녁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각을 시작으로 각이에요. 그게 제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조선 초대 천자인 신농시대 아마 60갑자가 다 나오지 않았는가. 천문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지 않았는가. 천문을 읽을 줄 알아야지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추적할 수가 있는 그런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이 이제 선생님 저희 염제 신동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근데 기록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는 기록도 보고 이야기 못하는데 없는 기록 찾아가지고 자, 맨 처음에 그거 공부하면서 뭐 처치워드 이제 우리는 대륙을 찾아서 뭐 뮤 대륙이라든지 뭐 레무리아 대륙 또 뭐 아틀란스 대륙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전차축 문명이고 이때는 전차축 문명 이제 시작되는 바로 염제 신동시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오시는 고조선 역사 금문신고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네. 여기 뭐냐 역사, 정치,
뭐 한의학 이런 거 다 동양 사상 다 배우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각을 시작으로 차례로 떠오르는 항, 저, 방시, 미, 기, 별자리. 이건 제 각만 정확하게 읽으면 됩니다. 북방 칠사는 두를 시작으로 우, 여, 허, 위, 실벽을 말한다. 서방 칠사는 추분날이죠. 그렇죠? 이게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봐보세요. 이게 봄이 시작을 알리는 거고 여기서는 가을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추분날. 그렇죠? 초전은 동쪽 지평성을 떠오르는 규를 시작을 해요. 누, 위, 묘, 필, 자, 삼이, 별자리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요 글자에 대해서만 풀이라도 상당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남반 칠산 동짓달 초전여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정을 시작으로 귀, 유, 성, 장, 익, 진 이 별자리다. 달의 운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달은 각에서 시작하여 계속 동쪽으로 움직여 28일 동안 진까지 이동하게 된다. 28수가 각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북두칠성이 자루가 가리키는 방향을 이으면 바로 각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28수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각 성씨에서 방사는 방사가 뭡니까? 내가 쏘는 거예요. 쏠방, 놀방자 이런 얘기죠. 에너지는 자신만이 교유하고 에너지겠습니까? 기죠. 기. 기를 중국의 그 영어로 표현할 때 CHI로 표현해요. 치라고, 중국말로 그 기를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도 아니고 뭣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치라고 그냥 씁니다. 자, 이것은 에너지라고 최근에 이렇게 썼는데 서양 사람들이 기를 번역할 때 어떤 말로 썼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 사상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쓴 영어권에서 쓴 동양 사상의 그 동양의 고유 단어는 전부 다 그 발음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도 따오라고 읽고요. 자, 원래 TAO라고 썼어요. TAO는 웨드식 발음이에요. 웨드식 발음은 웨드식 발음은 처음에 생각 60년 나왔고 70년대는 한자 병음자고 어떤 게 그래서 D로 표현해요. 따오. 그 타오하고 피직스가 따오하고 피직스 이렇게 있는 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기죠. 기. 자신만이 고유하고 순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는 그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크게 5가지 기운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오행기죠. 그렇죠? 일단 각 성신에 진차로 보고 신차로 보고 자 순수한 오행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사되면 이들은 서로 섞여 새로운 운동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오운이라고 한다. 오운기라고 한다. 오운과 육기가 이어갔다서 음인 육기가 양인 오운을 감싸서 만물을 생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늘의 뿌리 뭡니까? 땅에서 받아줘야 돼요. 땅에서 못 받아주면 일이 나가죠. 일이요. 다시 말해서 오운이 양신을 희생하고 이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육기가 음형을 형태를 만들면 뭐 쉽게 말해서 음형을 형성하면 음형이 양신을 감싸면서 만물이 생성된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떠한 증상에 대한 단순한 처방 이전에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오온육기 측면에서 규명 내지는 전승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몸의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 한의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흔히 한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한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맞겠지. 그러니까 뭘 알아요?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기의 흐름을 어떻게 봅니까? 그 수행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한의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약 팔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심술이라든지 지압이라든지 이걸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가 너무 뺏겨요. 그래서 돈 될 수 있는 것 약 팔아야죠. 어떻게 하면 약을 팔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이게 병을 처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한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동안 병증의 근치를 위해서 육식 갑자의 변화와 운기로서 개인이 체질을 알 수 있다면 자, 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병이었을 때 체질에 맞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증에 맞아가지고 맞게 치료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침술과 김술하고 그게 이게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잠깐 그건 제가 잘 쓰지 않는 거니까 왜 너무 약한 사람한테 그걸 쓰다 보게 되면은 너무 피를 많이 뽑게 돼가지고 안 좋아가 되는 팁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얘기 생각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믿음으로 운기약이 태동되었다. 운기약은 원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후는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의 및 양생에도 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운기약은 예방의학의 시작이며 최근에 난치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면은 이제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병증을 없애야 되는데 병증을 어떻게 없애냐. 맨발 걷기가 좀 힘들 거예요. 추워서 찬기가 올라오면 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발 걷기도 이제 다음 봄을 좀 준비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 발바닥을 때려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탁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것을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 막대로 치든지 손으로 치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몸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약이 아니라 음식과 운동으로서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잠시만 생각났네요. 침이나 부항. 부항도 있는데 부항도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침보다 부항이 몸에 독을 빼는데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항하는 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또 부항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걸 구입해 놔가지고 때때로 멍이 들었을 때나 아니면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뜨면 그냥 부항을 들 때 부항만 뜨지 말고 부항을 뜨고 그 다음에 사여침으로 한 30방울 피를 쫙 뽑으면 몸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의 방법도 가르쳐 줘요. 왜?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학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땐 좀 힘들지만 공부하고 나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의사들이 뭐였으면 중인이었어요. 중인.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하고 애헴하는 게 바로 의사들이죠. 한마디로 웃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런 거 공부하면 그냥 깨쳐버리면 알아버려요. 우리가 이게 양해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깨지고 터질 때, 피가 나고 꼬매고 이럴 때는 외과적인 어떤 치료는 내과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몸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몸의 후천 기운을 감아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후천 성현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